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카두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숨겨진 괴로움이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두카두카가 있고, 그 다음에 쌍카라 두카가 있고, 그 다음에 윗바리나마 두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이 두카두카가 이제 그 어떤 베이스 라인을 넘어서 이게 이제 악화되어서 우리가 딱 느끼게 되면 이거는 이제 두카 웨다나가 됩니다. 두카 웨다나. 이제 두카 웨다나가 되기 전에는 숨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윗바리나마 두카에서도 이게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실제 발현되게 되면 당연히 또 두카 웨다나로 바뀌고요. 이렇게. 그래서 두카 웨다나는 이제 나타나는 괴로움이죠. 드러나는 괴로움이고, 이 두카, 쌍카라 두카, 요거는 이제 지금 요 상태일 때는 숨겨진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드러나는 괴로움 또는 나타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몸과 관련된 이 모든 괴로움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다 죽음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두카의 마지막, 쌍카라 두카의 마지막, 윗바리나마 두카의 완전한 실현, 이것들은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생에.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시 태어남이 생기니까 또 새롭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생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죽음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 마지막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생생하죠. 생명 기능들이 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결국 계속 조금 이렇게 굴곡은 있어요. 조금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좋아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어린애가 태어나서 뭐 5살, 7살, 막 10살 이럴 때는 막 성장하죠. 막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지만 죽음과의 이제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점점 그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하향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괴로움들의 종착역은 결국 이번 생에 몸과 관련되었을 때 죽음이 이제 종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이제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카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두카는 이제 쌍카라 두카와 같이 이렇게 좀 봐 두셔야 돼요. 그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정의를 좀 했는데, 두카는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이게 이제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요걸 하나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악화되는 형태예요, 이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좋아지질 않고 악화되는 형태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의 한계.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상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화되는 형태다. 그래서 상존 악화 형태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고픔이라는 건데,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그거는 이제 두카 웨다나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가로축을 시간으로 보고, 세로를 이제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괴로움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정대되는 거죠. 이렇게. 정대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우리가 이제 이걸 괴로움이다라고, 즉, 배고픔이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빨간 선을 이제 베이스 라인이다, 기준선이다,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근데 그 기준선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기준선 전에는 배고픔은 있긴 있지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밑에가 숨겨진 괴로움이고, 위가 드러나는, 나타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선이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속성에 따라서
배고픔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민감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기준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준선은 이렇게 좀 유동적이긴 한데 설명을 위해서 조금 이제 딱 정해보면, 즉 이제 이 기준선 위쪽은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밑은 배고픔은 못 느끼지만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이제 그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숨겨진 괴로움이죠.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구해서 먹게 되겠죠. 근데 음식을 단순히 그냥 눈앞에 음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구해서 또 씹어야 되죠. 씹는 과정도 하나의 또 번거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을 치워야 되고 또 양치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배고픔이라는 게 있고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두카두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카두카가 있고,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악화되어서 이게 두카웨다나로 바뀌죠. 두카웨다나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괴로움을 해소시키거나 이 괴로움을 경감시키는 이제 활동이 필요하다. 근데 이 해소나 경감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배고픔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해소 경감시키는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바로 상카라 두카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두카두카가 있고 해소 경감 부분이 바로 상카라 두카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 두카두카를 그래서 이제 아찬 나이브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환자라 그래요. 환자. 환자가 이제 괜찮다가 또 아파지면 의사 간호사가 가서 또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해소 경감 상카라 두카를 의사나 간호사로 봐요. 의사 간호사. 간단한 거면 간호사가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심한 거면 의사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환자이고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이렇게 된다. 이제 상카라 두카를 이제 의사 간호사로 보는 거예요. 두카두카는 환자. 그냥 이 가지고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악화가 되겠죠. 악화가 돼서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되면 그때 이제 의사 간호사가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 반면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윗바리나마 두카는 조금 다르겠죠. 윗바리나마 두카는 지금 환자 상태는 아닙니다. 이건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환자가 아니에요. 윗바리나마 두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잠재적 환자. 그죠? 지금 병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잠재적 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잠재적 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윗바리나마 두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방 활동. 그래서 예방 활동이 바로 여기서는 상카라 두카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 상카라 두카, 이제 여기 윗바리나마 두카와 관련된 상카라 두카는 지금 병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방 차원이니까 의사 간호사는 아니겠죠. 이때는 이제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이제 그 운동하러 가면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 이제 코치들 있죠. 그죠? 피트니스 코치들. 예를 들면 피트니스 코치. 운동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강식 전문가들 있죠. 이렇게 먹으면 이제 건강해진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예방의학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방의학과 관련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윗바리나마 두카는
그 잠재적 환자로 보시면 되고, 그 예방 활동은 바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두카두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환자로 보셔야 돼요. 환자로. 위파리나마 두카는 잠재적 환자로 보시고, 이거는 가능성이니까, 그죠? 두카두카는 지금 작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소 경감 작업, 이게 이제 상카라 두카고 의사 간호사가 이제 담당한다. 근데 위파리나마 두카의 예방 활동은 아직은 이제 의사 간호사가 투입되기는 않죠. 근데 예방의학 측면에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뭐 건강식 전문가, 피트니스, 또는 뭐 영양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방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두카두카에서 나오는 상카라 두카는 해소 경감 상카라 두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해소 경감. 즉 이제 해소 경감시키는 형태의 상카라 두카다. 반면에 위파리나마 두카일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괴로움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니까, 가능성의 문제니까, 이거는 예방형 상카라 두카죠. 예방 상카라 두카.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상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두카두카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상카라 두카가 나오죠. 그럼 이 두카두카는 환자로 본다. 상카라 두카는 해소 경감이죠. 해소 경감. 즉 이제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해소시키거나 경감시키는 형태의. 그다음 위파리나마 두카는 지금 환자는 아닙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잠재적 환자. 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이게 상카라 두카인데, 예방형이죠. 이거는 예방형 상카라 두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카두카의 상카라 두카는 해소 경감형이니까 이거는 지금 전문가가 해야 되죠. 의사 간호사가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고요. 상카라 두카는 의사 간호사 수준까지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뭐 운동 전문가들, 피트니스 센터의 운동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식단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 건강식 전문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과 관련된 예방의학, 이런 쪽 전문가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저희 카페에서 이제 만든 용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찬 나이브께서는 이제 여기 환자다 이런 말은 지금 하고 계셨거든요. 환자하고 의사 간호사. 그러니까 이제 해소 경감형 상카라 두카, 그다음에 이제 예방형 상카라 두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편리할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설명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들으시면 나중에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갈증이 이제 0일 때도 있습니다. 배고픔이 0일 때도 있고, 근데 이게 계속 진행돼서 이제 100일 때, 끝에 가면 100이죠. 100은 이제 쉽게 해서 아사, 죽음이에요. 한마디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결국 죽게 되죠. 배고픔도 계속 내버려 두면 죽고, 갈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피곤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피곤함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누구나 피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잠깐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배고픔이나 갈증도 잠깐이에요. 근데 0이 되는 순간은. 그러니까 그냥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배불러서 죽겠다. 만약에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 그럼 이 괴로움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윗발이나마 두과입니다. 이거는 윗발이나마 두과예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함 같은 게 있고, 피곤함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쌍카라 두과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 또는 피곤함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상존한다 그러면 이제 의료적인 어떤 그 조치를 또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경직이나 뻣뻣함, 우리가 자세 관찰에서 이제 주로 이런 부분을 이제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 뭔가 움직여요. 근데 이 움직임 자체가 이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두카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두카 수준까지는 아닌데 아주 작은 불편함이 있죠. 그걸 못 참고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움직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세 관찰이 바로 이 4번에 관련되는 이 몸의 경직이나 뻣뻣함 또는 쑤시고 아픈 거 있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세를 변경하는 것을 이 마음이 직접 느끼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의 이제 그런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에 가야 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청결도 마찬가지죠. 몸에 계속 이제 각질이 생기고 세균들이 살고 이러니까 결국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7번의 산소 같은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산소 부족 증상이죠. 그리고 계속 숨을 쉬는 겁니다. 이게 호흡 자체가 쌍카라 두과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 일상에서도 매 순간 이 산소 부족을 겪죠.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들어 마실 때까지 잠깐 시간 동안 잠깐 괜찮았다가 또 숨이 끝에 이르게 되면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쉬고 들어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이 호흡 속에서도 두카가 어떻게 되냐면, 두카에서 잠시 숨을 들어 마시고 잠시 괜찮죠. 그 다음에 호흡의 끝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죠? 호흡을 내쉬는 끝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두카 웨다나로 바뀌고, 그러니까 다시 또 숨을 들이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과정이 있죠. 계속 이 반복을 해야 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쌍카라 두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소라는 이 부분에서 계속 결핍 증상을 겪기 때문에, 그죠?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 속에서도 이 두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 속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 등이 이제 또는 몸의 세태,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지금 이거는 항상 지금 진행되는 존재입니다.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악화 일로를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각 기능 등 몸의 세태, 감각 기능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죠. 자꾸 처음에는 어릴 때는 아주 좋았다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몸의 세태도 마찬가지죠. 근육이 줄어든다거나 골밀도가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계속 자세히 보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먹었을 때는 참 맛있었는데 지금은 맛이 없다. 그래서 음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그 입맛, 즉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미각이 이렇게 계속 쇠퇴된 거죠. 맛을 느끼는 감각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원인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먹었던 맛과 다른 것이요. 음식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미각
부분이 기능이 많이 상실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두카두카는 이제 두카두카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이게 드러나게 되면 두카베다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카베다나에 대해서 이제 처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해소 경감, 해소 경감시키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해소 경감이 바로 상카라 두카다. 그래서 이제 두카두카는 환자다. 환자가 이제 치료 행위가 필요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럴 때 해소 경감은 이제 의사나 간호사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요런 정도, 두카두카를 좀 이해하는 정도, 그렇게 몸 자체가 가지는 어떤 한계점이에요. 한계. 몸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 조밀한 몸을 갖게 되었을 때, 조밀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제 이유가, 특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 조밀한 몸을 가졌을 때 감각적 즐거움을 우리가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맛에 대한 것, 냄새에 대한 것, 촉감에 대한 것.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괴로움들이 상존하고 있다. 어디에? 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의 실체를 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게 바로 이런 숨겨진 괴로움, 몸에 있는 숨겨진 괴로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실체를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이면 이렇게 드러난 괴로움 외에 숨어있는 괴로움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러니까 몸 전체의 모습은 이 괴로움 덩어리라는 겁니다. 괴로움밖에 없어요, 사실은. 계속 이제 괴로움이 이렇게, 괴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다가 괴로움이 악화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쌍카라 두카를 해가지고 괴로움을 낮추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근데 우하향한다 그러는, 결국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이제 숨겨진 괴로움도 보고 드러난 괴로움도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 몸은 전체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몸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죠. 잘못된 견해도 그렇고, 이것들이 이제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카두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카두카에 대해서 따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